부산 지역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자연 감소 인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인구 정책 고민해봐야 할 부분은 없을지 짚어봤습니다. 악명 높은 초량 168계단에 새로운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주민 불편은 덜고 관광객을 사로잡기 위해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설치됐습니다. 원도심 삼복도로 협의체가 빈집과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추진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빈집 정비 시행령 개정으로 체계적인 빈집 실태 조사와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한 외신에서 인구 감소로 부산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나와 화제가 됐었는데요. 부산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태어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자연 감소 인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부산 인구 정책 고민해봐야 할 부분은 없을지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소폭 반등했지만 출생아 수의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감소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산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된 건 2018년. 당시 자연 감소 인구는 3,400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늘어 2022년 처음으로 10,000명을 넘어섰고 지난해엔 13,74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의 심각한 청년 유출과 고령화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수십 년 동안 부산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면서 출생아 수도 급감했습니다. 5년 단위로 부산 출생아 수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생아 수는 6만 9천여 명이었습니다.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출생아 수 10만 8천여 명과 비교하면 36.3% 감소한 수치입니다. 30년 전인 1990년에서 1994년 사이 28만 6천여 명과 비교하면 80% 가까이 출생아 수가 줄어든 겁니다. 이런 상황은 내수시장 위축을 가져와 부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생 수 급감으로 교육 인프라가 붕괴되며 학교 통폐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원도심은 이미 인구 소멸 단계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구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부산시가 필요로 하는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를 조사를 해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시책에 맞춰서 지역특화 비자 사업이든 광역 비자 사업이든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외국인들이 일단 좀 불러들여서 부산을 좀 알리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상이 국격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서울이란 말이에요, 지금. 부산의 인구 정책을 이민 정책에서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부산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은 1.9%로 상승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층의 수도권 이탈을 막고 부산의 일자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 겁니다. 한 나라의 수도 중심으로 발전했던 그런 이 경제 발전에서 지금은 저는 도시국가, 하나의 도시가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어떠한 특색을 가지고 세계인들을 유입하고 비즈니스 중심 무대로 나아가느냐, 저는 이게 핵심으로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우리 행정도 발맞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출생아 수가 소폭 반등했고 외국인 인구가 증가 추세인 만큼 출산 장려와 청년층 유입 지원을 포함한 인구 관련한 종합적인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 동구의 초량 168계단은 가파른 경사로 악명 높았던 곳인데요. 이곳이 이제는 새로운 하늘길로 거듭났습니다. 주민 불편은 덜고 관광객을 사로잡기 위해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는데요. 북항대교를 보며 마치 케이블카를 타는 듯한 현장, 권정숙 기자가 전합니다. 보는 순간 올라갈 수 있다는 각오를 다지게 하는 곳. 무려 168계단, 길이로만 60m,
최소 10층 건물 높이에 달하는 부산 동구의 초량 168 계단입니다. 과거 피난민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삶의 길이었지만 이후 주민들에게는 오랜 시간 고단한,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고통의 계단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오다가 몇 분씩 쉬면서 걸어 올랐지. 저 먼 데서 와도 우리 저 길로 돌아오면은 좀 수월해요. 이리 올라오는 가면. 왜요, 어머니? 이리 올라오면 다리가 아프고 또 다리도 아픈데도 허리도 아프고 이래가 못 올라오고. 그 불편한 길이 이제 하늘길로 거듭났습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붉은색의 통창을 장착한 마치 케이블카를 연상하게 하는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부산항과 북항대교의 풍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극경사를 고려해 전국 최초로 각도가 꺾이는 강구조물 공법까지 적용된 엘리베이터. 주민 불편을 덜기 위해 2016년 모노레일을 설치했지만 잦은 고장으로 철거하고 설치한 만큼 단점은 보완하고 안전을 최우선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모노레일 방식은 소음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음을 대폭 줄이고 주민의 안전성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안전성, 그다음에 소음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 주위 분들이 주택가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주택가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168 계단 인근에는 청년 창업 공간인 이바구 플랫폼과 복합 문화시설, 요리 전문점과 영화 상영관 등을 더해 북적북적 머무는 관광지의 매력을 한층 더했습니다. 교통약자들의 이동수단도 되지만 이바구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북항 조망과 삼복도로 마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관람차 역할을 톡톡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맛집이라든가 공방 등이 조성되어 있어서 앞으로 더욱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68개의 계단 위에 쌓인 시간과 기억. 고단함을 딛고 내일을 이어가는 엘리베이터 초량 168 하늘길 이야기는 오는 11일 운행을 시작으로 새롭게 쓰여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원도심 삼복도로 협의체가 빈집과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추진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시행령 개정으로 체계적인 빈집 실태 조사와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습니다. 이어 적극적인 무허가 주택과 빈집 정비를 통해 원도심의 주거 환경 개선을 기대하면서 정부의 열악한 지방 재정을 감안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검토를 건의했습니다.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을 회장으로 한 원도심 삼복도로 협의체는 그동안 원도심 빈집 문제를 공동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 정비와 빈집의 심각성을 전국에 알려왔습니다. 전 부산시 교육청 교육감인 최은홍 예비후보가 5일 부산시 교육청 학력개발원에서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최은홍 예비후보는 교육감 권한대행을 수행하며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교육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후보는 이를 위해 기초학력 보장 및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와 상향 평준화 추진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 전임 교육감의 정책 기조를 이어받아 부산 교육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겠다며 정치 논리가 아닌 교육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역량을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며 5일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날 김광명, 성현달, 정태숙, 조상진 의원은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임명 강행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식 농성에 참여한 의원들은 마 후보자는 편향된 이념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임명 강행은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장군의회가 기장군청 차성 아트홀에서 개원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1995년 기장군 복군과 함께 제1대 기장군의회가 개원한 이후 30년이 된 올해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장군 의원들은 지난 30년간 의정 성과를 되새기고 기장군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박홍복 의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앞으로의 30년도 18만 기장군민과 함께 옳고 정확한 방향으로 달려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해운대구가 청년 성장과 직장 적응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해운대구는 고용노동부의 청년 성장 프로젝트와 직장 적응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3억 7,600만 원을 확보했다며 여기에 구비를 더해 총 사업비 4억 9천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농사짓다 남은 부산물이나 쓰레기를 몰래 태우다 큰 불로 번지는 일이 빈번한데요.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소방헬기가 하늘을 가르며 물을 연신 뿌립니다. 산에서 난 불길을 끄기 위해 진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달 27일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서 70대 남성이 과수원 잡초를 태우던 중 불길이 번지면서 산불로 이어져 임야 0.3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같은 날 전남 영광군 영광읍의 한 논두렁에서도 농부가 농산물을 소각하던 중 불길이 대나무 밭으로 번졌습니다. 이 불로 밭 15제곱미터와 대나무밭 40제곱미터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농업 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는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부산물 화재 신고 건수를 보면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평균 280여 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과 4월에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번기철 농부산물 소각에 따른 화재 신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쓰레기나 농부산물 소각 행위 자체가 불법인 만큼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농부산물 소각은 불법입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과 가까운 100m 이내에서 부산물을 태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문가들은 논두렁을 태우는 것이 산불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병해충 예방 효과도 크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농촌 지역에서 고령층이 부산물 소각을 하다 화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처벌이 미미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나 농업 종사자는 주로 60에서 70대 이상의 노령층으로 처벌 규정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 산불로 소각하다 비화가 되더라도 처벌 규정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없다는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부산물 소각이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다 안전한 처리 방법을 찾고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4일 8시 40분쯤 부산 동래구의 한 상가 건물 지하에 있던 풍물놀이 연습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1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소음 방지를 위해 부착한 실내 흡음재를 태우면서 다량의 연기를 발생시켜 지상 사무실에 거주하던 3명이 옥상으로 대피해 구조됐습니다. 이 불로 지하 연습실과 악기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3,612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부산시는 내수 회복 지연과 고금리 영향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속도감 있는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원 확대를 비롯해 내수 소비 진작에 85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 환경 개선에 328억 원, 다 함께 따뜻하고 안전한 시민 행복도시 부산 실현에 594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시는 추경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올해 지방공무원 122명을 선발합니다. 교육청은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교육행정 87명, 전산 2명, 사서 3명 등 117명을 뽑고 우수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으로 교육행정 3명, 경력경쟁 임용시험으로 공업 일반기계 2명을 뽑습니다. 응시원서는 공개경쟁과 시설관리 직렬 경력경쟁은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우수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